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정광훈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관련 뉴스들이 일제히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좌파 언론들이 더 열심히 보도하는 것 같아요. 자, 정광훈 대선 출마한다. 이재명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은 안 된다. 국민의힘은 완전히 정광훈 목사에게서 그냥 X, 완전 밑보였다. 끝났다. 이런 상황 같습니다. 자, 이런 관련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정광훈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 국힘 8명은 절대 당선 안 시켜. 윤 어게인 외치는 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죠. 윤 어게인은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 쪽에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전한길 씨를 중심으로 한 그쪽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그 의중을 100%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요. 김계리 변호사, 전한길 씨, 이 라인, 이 젊은 층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의 의중은 여기에 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정광훈 목사의 이 광화문하고는 윤 대통령과는 제가 볼 때 거리가 없어요. 아무런 다리가 없습니다. 연결된 어떤 선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결선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광훈 목사 쪽에서는 윤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다 여러 가지 있던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탄핵 이후 이제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보여지죠. 지금 대통령은 최근에 이런 사진도 공개를 했었죠. 김계리 변호사하고요. 여기 또 배이철 변호사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을 사저로 이번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런 또 사진도 찍고 이걸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이제 공개를 했죠. 제가 볼 때요, 윤 대통령은 신당 창당에 대한 뜻이 있어요. 다만, 대선 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말렸다. 대선 후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대선 결과가 정권 재창출이면 거기에 맞는 신당이 나올 거고,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경우,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때는 그야말로 이제 전투 조직으로서 신당을 아마 띄우려고 할 겁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아마 그 싸움에 대열에 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계리, 배의철, 전한길, 그라운드 C 이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보수 정당 역사상 최초의 젊은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이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앞으로 아스팔트 우파 운동의 큰 흐름을 결정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대선 출마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자유통일당으로 모셔올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주장이거든요. 윤 대통령은 자유통일당에 대해서는 미련이 요만큼도 없어요, 사실은. 신당이라니까, 신당. 그래, 이거를 왜 정광훈 목사가 알면서도 이런 말을 계속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광훈 목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놓치게 되면은 그 집회의 동력이 확 죽어버려요. 근데 이분에게는 사실 집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구국 집회라고도 말하지만 그거 말고도 중요한 목적이 있죠. 토요일, 일요일 두 번 하잖아요. 엄청난 헌금이 나온다고, 엄청난 어떤 거기 후원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더라도 이분에게는 움켜쥐어야 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주사파 척결이다,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갖고 계속해서 이끌어왔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스팔트 운동의 가장 큰 어떤 동력은 윤 어게인입니다. 윤 어게인. 일반적으로 정치권으로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큰 영향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윤 어게인도. 그렇지만 광장 운동 기준으로는 아스팔트 운동 기준으로는 막강한 어떤 그런 파워가 있을 겁니다. 그 개념 하에 많은 그 광장 세력들이, 우파 운동가들이 집결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집회의 성격도 그렇게 바뀌는 거죠. 자, 아무튼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그 나름의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애국운동, 구국운동을 했는데 나를 몰라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간단한 어떤 이유 중에 한 개고요.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분이 광화문 집회를 벌써 한 1, 2년 해온 것도 아니고 오래 했잖아요. 그 주도권을 계속 쥐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자칫하면 잃을 수가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다니까, 그 광장에. 이제 그래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 출마를 했지만 과연 이분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까? 이걸 놓고 지금 수랑설레가 있는데, 누리 PD가 가끔 하는 이야기 중에 말이죠. 광장에서 권력이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기서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거기서는 단 1%의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은. SNS가 발달하기 전에,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광장이 힘이 있었어요, 오히려. 거기서 많이 모이면, 저거 국민의 뜻인가 보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광장보다도 훨씬 힘이 센 게 SNS라니까. 저는 100배 이상 힘이 있다고 봐요. 100배 이상.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저기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은요, 거대한 팔로워를 갖고 있어요. 자신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 X, 뭐 저기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하나 타고 올리면요, 광장에서 100만 모였다 했을 때도 실제는 10만이 채 안 돼요, 보통은. 경찰 출산이 보통 그때 뭐 5만, 뭐 7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300만 모였다, 뭐 200만 모였다 그래도 경찰 출사는 7만, 5만 이런 수준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도요, 경찰 출산 자체가 실제 인원보다도 조금 더 올려서 발표한다 그러더라고요. 주최 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경찰이 7만이면 실제는 7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5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 했을 때도 10만 실제로 되기 힘들어요. 보기에 많아 보일 뿐이지. 예전에 말이죠, 광우병 집회할 때, 그때 이제 하도 저쪽에서 200만, 300만 뭐 헛소리를 해가지고,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밤에 그냥 촛불 엄청나게 크게 이제 모여가지고, 와, 100만, 200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눈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걸 아주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확대하는 과정에서요, 촛불 숫자를 일일이 세는, 그런,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딱 하니까 100만, 200만 할 때도 실질적으로는 10만 넘었던 적이 없어요, 거기도. 전부 뭐 5만, 뭐 7만, 이 수준 아래로 그냥. 그러니까 사람 10,000명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 그래서 예전에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탄기국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에서 많이 모인 인원이나 그때 인원이나 차이가 없다고 봐요. 제가 그때 예전에도 여러 번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전체 인원은 큰 차이 없다. 그때도 많이 모였을 때는 사대문 거의 다 채우다시피 했다라고 제가 열심히 뭐 여러 번 말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탄핵 대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은진 당시 이제 탄기국을 주도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물론 정광용 씨가 주역이고 조은진 씨는 정광용 씨와 함께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지만 정광용 씨는 당시 대선 출마 반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조은진 씨는 당시 이제 현역 의원이었잖아. 삼선 의원이었었거든. 근데 출마를 했다고요, 조은진 씨가. 득표를 얼마나 한 것으로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당시 이제 득표를 이렇게 했었죠, 조은진. 여기 국회의원 선거 나가서 이렇게 1위 3번 했었잖아요. 과거 대구 북구갑에서 무소속으로 2번 나가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친박연대 여기서 그냥 조은진 씨가 이제 당선되면서 새누리당에 이제 입당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측근 중에 한 명이 됐었죠. 1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 구하자라는 어떤 그런 열풍, 어마어마한 인파가 이제 몰리면서요, 누가 보더라도 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조은진 씨도 출마하면은 뭐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당시 그 집회 현장에 나갔던 수없이 많은 어떤 태극기들 출마합시다 이런 쪽으로 갔죠. 그렇지만 이때도 말이죠, 냉정하게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괜히 이쪽이 이제 장미 대선이죠. 이제 보수 쪽에 득표만 깬다. 그리고 실제 투표하고 운동하고는 다르다.
광장의 그 와와하는 그것이 절대 정치하고는 연결 안 된다. 정치는 냉정하다. 현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누리 PD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나가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당시 이 새누리당 이름에 조은진 씨가 갖고 있던 이 정당 여기에 당원 숫자만 해도 그 당시에도 50만 명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득표한 숫자는 42,949, 0.13% 득표. 너무 참혹한 결과가 나왔죠. 너무 참혹한. 이후에 대한애국당으로 갔다가 우리 공화당으로 갔다가 당명이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 2022년 대선에서 다시 출마하죠.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이때는 더 떨어져서 0.07%, 25,972표. 이 당시에도요, 우리 공화당 당원 자체는 30만, 40만 됐다 그래요. 그러나 이 결과는 너무도 처참한, 참혹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장이 정치 세력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현 정사에서 광장이 정치 세력화된 것은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고 하게 되면 1%급입니다. 1%급. 조은진 씨는 0.0 뭐 이렇게 나왔잖아. 0.1 뭐 이렇게. 저는 이 정광훈 목사 이분도 저는 1%급에서 넘지 않는다라고 봐요. 나와도. 0. 몇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기에 윤의계인이가 가 있다면은 한 몇 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가 아니야. 저쪽이 이제 전한길, 그리고 김계리, 그리고 여기 배의철, 이쪽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정치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정치인이 아니야. 운동가야. 아스팔트 운동의 한계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광장에 모인 그 숫자를 너무도 과장되게 생각하게 되면요, 착각합니다. 그야말로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이야기. 지금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야 되고 광장의 세력을 유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명분을 쥐어야 될 텐데 지금 질 수 있는 명분은 윤의계인이가 가장 좋습니다. 윤의계인. 그런데 윤의계인의 그 심장부가 되는 윤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해요. 자, 지금 이런 뉴스도 떴더라고요. JTBC 정광훈의 광화문 집회 알박기 오픈은 누가 허락했나 이러면서 광화문을 항상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왜 그런가 하면 좌파들도 거기 집회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미리 일단 뭐 선착순이야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 왜냐하면은 거기 집회 신고할 때 항상 거기에 정광훈 목사 쪽 사람들이 가서 이게 교대로 거기서 이제 뻗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어떤 자원봉사 그룹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동원이 가능한 거야. 좌파들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번번이 이제 거기 이제 선착순에서 밀리죠.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항상 그 집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광화문이 사실 집회 명당이죠. 여기 이제 독점하는 데 대해서 지금 분명히 이번에 정권이 넘어가면은 이재명이 넘어가면 저는 광화문 집회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든 분명히 법을 만들어서라도 저들이 뭔가를 할 거예요.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광화문 집회 쪽에서는 정광훈 목사 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캐치하고 있겠죠. 집시법 악용하는 꼼수 집회 신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벌써 비판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설교 끝나면 헌금하는 거야, 헌금. 나도 이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큰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헌금, 후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슈화가 되는 거죠. 경찰은 왜 기형적인 집회 신고를 방치하는 것일까? 365일 24시간 민원실 앞 대기 1순위 집회 신고, 뭐 이런 식이죠. 경찰서 앞 텐트 천막 휴게실, 구청은 왜 가만히 두는 걸까?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사유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사유지의 주인이 항의해가지고 이게 또 해결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또 다른 쪽으로 갔다 그러네요. 여기는 이제 사유지에서 이제 저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전히 이런 천막이 이제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의 자유마을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집회를 가능하게 하는 선착순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정광훈 측 영구 집회 가능할까? 그런데 저는 여기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막기 위해서 뭐 법으로도 손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 자, 아무튼요, 정황 목사의 그 애국 헌신, 구국 운동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직 그 순수한 목적만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순수한 목적만.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역풍도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출마를 안 하실 것을 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하면 정말 개망신당합니다. 개망신당하고요. 완전히 존재감 죽어버립니다. 사실 조원진 씨도 그 당시에 출마 안 했더라면은 그 세력이 상당히 큰 규모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유지했을 수가 있습니다. 출마하면서 애개개 수준이 된 거야. 애개개. 그거를 확인 안 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여론조사 나오기 전에 입장 발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 나가면 10% 이상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어린 반프로치도 없습니다. 1%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때문에 그런 어떤 허망한 상황을 보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광장운동, 특히 우파 쪽은요, 아스팔트하고 정치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니까. 다만 아스팔트 운동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랑 통해, 대통령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대통령하고 통하는 뭐가 있어, 이거는 일방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굳이 그걸 문제시 안 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운동 따로 정치 따로인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왜 한결같이 정광훈 목사하고 손줄을 치는지, 그거는 싫어서라기보다도 역효과를 또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광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좌파들도 사실 광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갖고 오지는 않아요. 약간 낮죠. 여기보다는. 우파보다는 좀 낮지. 그래서 광장은 광장이에요. 그냥 운동을 하라 이거야. 그냥 운동만 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정치적으로 들으려고 하면 이게 엄청난 마찰이 일어나고 되지도 않아요. 아무런 다리가 없는데 건너가다가는 그냥 떼죽음 당합니다. 물이 빠져 죽는다니까. 조원진 씨도 그때 그 대선 출마 안 했으면요, 저렇게까지 몰락을 안 했어요, 사실은. 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두 번이나. 두 번째는 더 처참하게 한 번 더 보고 끝낼까요, 이거? 첫 번째는 0.13, 두 번째는 0.07이에요. 당원 숫자에 10분의 1도 못 맞췄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냉혹한 현실이고, 사표 심리 같은 게 발동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 정광훈 목사는 이미 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선인데 나온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분탕 아닙니까? 분탕으로 이제 이렇게 낙인 찍히게 되면은 그 세를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사랑제일교회 교회 중심에 교회 집회로 그냥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가 좋아서 거기 간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사람 숫자가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던 건 이유가 어떤 그건 이제 애국심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광용 씨라든가 조원진 씨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었다니까. 그야말로 이제 참가하는 사람은 순수했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 집회 주최 측은 또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 엄청난 집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던 거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냥 8대0, 8대0. 이게 지금 아스팔트 우파 운동의 현실이고요. 한계이면서 제도권 정치 그리고 여의도 정치와는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합니다. 출마하지 마세요. 하면은 진짜 개망신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